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원하던 데이터 마이닝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의 범위를 통계학이나 뭐 수치 해석을 가리지 않고 데이터에서 의미를 추출하는 모든 거를 다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전체 그 카테고리 안에서 보는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일부 사람들은 데이터 마이닝이라 하면 이제 기계 학습 영역부터를 이제 데이터 마이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리그레션 배우고 뭐 PCA 얘기하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수학적 방법으로 어쨌든 데이터에서 의미를 추론하는 방식들을 봤고 그 목적이 뭐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이제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것부터가 시작점으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스테이티스틱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휴리스틱이라고 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안에 통계학하고 휴리스틱 중에 휴리스틱을 이제 머신러닝 계열로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인공지능, 인공신경망, 딥러닝으로 이제 점점 뻗쳐나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디시전 트리가 나름 기계학습이 실제 실무의 업무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80년대 초반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알고리즘이고 단순한 알고리즘이라 이게 과연 우리한테 지금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생각보다 이 개념 자체가 잘 이용하면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많이 쓸모가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 익히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한번 오늘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뭐 키나 몸무게나 요새 MBTI도 구분하니까 MBTI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첫 번째 질문지를 내놨을 때 가장 잘 구분이 될까? 이거를 찾는 로직이에요. 그래서 로직의 결과물 자체가 이 트리 형태로 이 사람 키가 170 이상입니까? 아닙니까? 몸무게가 뭐 몇 이상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을 데이터죠. 데이터들을 그룹으로 묶어 가지고 그 마지막 주머니의 최종 결과지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어떠한 한쪽의 데이터로 쏠려 있게끔 만드는 알고리즘입니다. 엄청 단순하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론을 내놨었고 그 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면 이거를 약간 노가다지만 노가다를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최초의 제시 알고리즘이 체이드라고 해서 1980년도에 나온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84년도에 카트, 그 다음에 86년도에 ID3, 그리고 이제 ID3를 좀 더 확장한 같은 퀼란 교수가 쓴 C4.5, 이게 5.0 버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ID3에서부터 다음부터는 실은 알고리즘의 변화는 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때 당시 컴퓨터가 굉장히 느렸거든요. 그 느린 PC 환경에서 얼마나 대용량의 데이터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연산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시전 트리는 결국에는 어떤 질문에 의해서 데이터를 분류를 했어요. 데이터를 두 개의 그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때야 될까? 어때야 될까가 질문이에요. 내가 어떤 질문에서 여기서 키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나눴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남자, 여자로 어떤 키의 기준을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럼 그 키가 몇 센티미터여야 될까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시전 트리에서 제시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임퓨리티라고 있는데 불순도를 계산하는 어떤 공식을 제시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마다 차이점은 이 불순도를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느냐의 차이만 있고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로직 자체는. 그러면 우리는 불순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공간 안에 하나의 우리가 질문을 해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우리 학생이 25명이니까 한쪽은 20명, 한쪽은 5명으로 나뉘었어. 나뉘었는데 5명으로 나눈 그룹에
남자가 몇 명 있고 여자가 몇 명인지 봤더니 남자가 3명 있고 여자가 2명 있어. 잘 나뉜 걸까요? 이게? 5명으로 나뉘었는데 전부 남자가 있어. 굉장히 잘 나뉜 상태잖아요. 이거는 불순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셋 둘이면 약간 불순물이 섞여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표시하는 하나의 함수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카트라는 알고리즘에서는 지니 인덱스라고 하는 공식을 하나 제시를 해요. 생각보다 공식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GS라고 해서 데이터 집합에서 요 종속 클래스 개수랑 그 클래스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인데, 공식은 뒤에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총 20개의 데이터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 안에 지금 2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종속 값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이거나 하나는 뭐 어떤 도시 형태로 뭐 소도시라거나 아니면은 대도시라거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 그 데이터가 나눠져 있을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제가 감소 지역, 뭐 비감소 지역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감소 지역 도시가 여기 지금 10개가 들어있고 비감소 지역 도시가 10개가 들어가 있을 때 이 지니 인덱스가 계산한 결과는 0.5라는 수치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공식 자체가 P1의 제곱하고 P2의 제곱을 더해가지고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파란색 기울기하고 빨간 이 주황색하고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에는 최대로 불순도가 제일 높을 때 0.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0이 나올 때는 한쪽 데이터만 존재할 때가 0이라는 데이터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지니 인덱스라고 하는 하나의 공식이 정해지고 나면 뭐를 할 수 있냐면, 데이터를 아무 기준이나 나눠놓고 잘 나눠졌나? 잘 안 나눠졌나를 이 지니 인덱스만 계산해 보면 0.5에 가까우면 잘 안 나눠진 거고 0에 가까우면 잘 나눠진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 하나만 얻은 것 가지고 그럼 어떻게 질문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데이터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25명 있어요. 25명인데 키가 160부터 뭐 195까지 있다고 칠게요. 그럼 그다 190까지 있다고 칠게요. 그럼 160부터 190까지 있는데 여기 25명이 다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 근데 우리가 남녀를 나누려고 해요. 남녀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불순도는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25명의 불순도를 넣어보면 지금 남녀 비율에 맞춰서 불순도가 계산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린 다음 목표는 뭐겠어요? 다음 목표는 어떤 키를 중심으로 두 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이 두 개 그룹 각각이 불순도가 지금 불순도보다만 어때요? 떨어지기만 하면 돼요. 네, 떨어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우린 컴퓨터도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디시전 트리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눠서 했냐면은 제일 처음에 25개, 지금 여기는 이제 20개죠. 20개의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을 때 지니 인덱스를 한번 구합니다. 한번 구하면 이게 지금 저번에 우리 리그레션의 토탈 에러처럼 얘가 이제 최고 불순도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제가 질문지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이 키고 이쪽이 몸무게라고 쳤을 때 내가 키를 중심으로 어디서 나눌까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나눌까? 를 결정한 다음에 그 결정한 걸 가지고 그룹이 두 개로 나뉘잖아요. 그룹이 두 개로 나뉜 거의 불순도를 둘 다 계산한 다음에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데이터의 수만큼 가중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눈 이후에 불순도의 총합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통째로 20개 있을 때랑 10개, 10개로 나뉘었어. 그러면은 얘는 0.5였는데 이렇게 나눌 때는 얘는 0.4, 얘는 0.45 정도 돼요. 그러면은 불순도는 이제 0.425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 전체 불순도는 50대 50이니까. 그렇게 가중 평균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나눈 기준이 결국에는 나눈 기준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기준이 가장 잘 나눈 것일까라는 평가는 그렇게 나눠 봤을 때 이 가중 평균 지니 인덱스가 가장 작은 애가 가장 잘 나눈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기준이 몇 개가 있을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 20개가 있어. 데이터 20개가 있는데 20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몇 개가 있을까요? 20명의 키가 있는데 20명의 키 중에 뭐가 제일 잘 나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나눈 이후에는 뭐가 제일 잘 나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19개 기준으로 다 나눠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키를 일렬로 쭉 세워놓고 자 여기 한 명 나머지 19명 여기 두 명 18명 세 명 17명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19명 한 명 될 때까지 해보고 나서 19번의 지니 인덱스를 계산해 보면 자 누가 이길까요? 그 중에서 가장 이 지니 인덱스 총합이 가장 낮은 애가 제일 잘 나눈 애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엄청 단순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키 말고 몸무게도 갖고 있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키도 해보고 몸무게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가 100개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가 10,000개가 있다. 그러면은 9,999개를 데이터를 다 해보면 되는 거예요. 네. 이래서 완벽한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반복적 기계 학습인 거예요. 반복적으로 기계가 계산을 해서 거기서 최저값을 찾아 나가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이런 기계 학습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이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되게 간단한 데이터를 한번 써보려고 제가 도시계획 현황 통계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토지음으로 합쳐져서 이제 나오는 곳에 여기 이제 도시계획 현황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데이터를 지금 엑셀을 다운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학습하는 디시전 트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뭐 뉴메릭 데이터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노미널 데이터도 얘기했었는데 실은 여기에 가장 잘 맞는 거는 노미널 데이터 중에 이분형 데이터가 가장 잘 맞아요. 이분형 데이터라고 해서 0 또는 1을 가지는 데이터. 아까처럼 남자 또는 여자라는 데이터를 가지거나 질병이 있다, 없다 같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가장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데이터를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거를 또 행안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래서 이 인구 감소 지역들만 1이라고 주어지고 나머지는 0이라고 주어져서 이 도시 계획의 통계 데이터하고 도시 계획 현황 통계하고 이 감소 지역하고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을지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코드를 보시면 어, dtree.py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네, 라이브러리 임포트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지오판다스 넣어놨는데 지오판다스 안 불러주시면 지우셔도 돼요. 안 쓰니까. 그 다음에 요거 저기 차트에 폰트 한글로 출력하려고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는 깃허브에 같이 올려놨어요. 같이 올려놔서 제가 보니까는 이 도시군 기본계획 주요 지표라는 엑셀 파일이 있고 거기에 이제 헤더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헤더가 조금 잘려 있어서 이렇게 이제 헤더 파일을 변경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원래 5년 단위로 20년 도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수립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목표 년도가 20년 후에 목표 년도가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계획 인구는 이제 몇 명의 인구가 2020년 후에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시가와 예정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에 시가와로 바뀔 수 있는 그리고 시가와 용지라는 건 이제 주거 주상공을 포함한 용지. 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화 용지 같은 현재 시가화 용지, 뭐 보정 용지 이런 것들로 이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많이 측정되는 데이터들이고 이것들이 이제 통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수립 시기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서 데이터의 결이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이게 통계 데이터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는 데이터 중에 수립일이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외를 시키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숫자로 다 전환을 해가지고 숫자형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은 아까 그 한글 파일을 보면은 이 도시들이 지금 다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나와요. 글씨 너무 작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인구 감소 지역을 제가 이제 감소 지역이라고 하는 어레이로 저장을 해주면 여기 이렇게 이제 리스트로 생겨요. 리스트로 생기고 요게 지금 특광역시에 대한 지정이고 요 함수가 뭐냐면은 도시명 중에 이제 감소 지역에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는 1로 바꾸고 나머지는 0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소 지역을 표시를 하라고 하면 아까 데이터에 저희가 원하는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네, 여기 감소 지역 여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에. 네, 배열에 있는 것들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영의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우리 종속 변수라고 했죠. 이 종속 변수인 영의를 맞추기 위해서 독립 변수인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감소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찾아보자 라는 알고리즘을 디시전 트리로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특별시랑 광역시는 우선 제외를 시키고요. 광역시를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아주 간단하게 계획 인구랑 시가와 용지 면적이라는 두 가지만 가져와서 감소 지역들을 데이터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템프 변수 안에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만 제가 구성을 했어요. 계획 인구, 시가 예정 용, 시가 용지, 용지죠. 현재 용지, 그 다음에 감소 지역 여부, 감소 지역인지 비감소 지역인지 이렇게 구분되는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그대로 이제 플라팅을 해서 보시면 네,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감소 지역이고요. 이제 파란색이 비감소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X축이 누굴까요? 네, 계획 인구고 X축이 계획 인구고 Y축이 이제 시가와 용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봐도 계획 인구가 적은 지역이 감소 지역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지역에서 이제 이게 막 섞여 있어요.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룰을 찾기가 한 번에 찾기는 좀 어려워요. 한 번에 찾기는 좀 어려워서 이제 우리는 뭘 계산할 거냐면 자, 변수를 만들어 놓고 아까 얘기했던 지니 인덱스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니 인덱스는 이 공식에 의해서 함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식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해당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y 값들, y 값이면은 이제 0인지 1인지만 구성되어 있는 이 데이터셋 있잖아요. 이 데이터셋을 넣어주면은 0과 1로 구분을 해서 0과 1로 구분을 해서 그들의 각각의 비율을 구해가지고 이 지니 인덱스라는 걸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단순하게 해당 주머니 안에 있는 y 값들만 그냥 넣어주면 계산이 돼요. 계산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도시 감소 지역하고 비감소 지역의 도시 지니 인덱스를 구하면은 0.4861이라고 나옵니다. 상당히 불순도가 높은 상태예요. 상당히 불순도가 높은 상태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판단을 하자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 데이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비감소 지역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체 데이터 중에 비감소 지역 도시가 더 많아요. 지금 현재는 전체 데이터가 도시가 120개 도시가 있는데 120개 도시 중에 감소 지역보다 비감소 지역 도시가 더 많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감소 지역이 50개, 비감소 지역이 70개로 구성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무 기준도 없으면 여기에 도시를 딱 제시하면 아 그럼 비감소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새로운 우리가 기준을 정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면은 모든 데이터의 중심점으로 기준을 정할 겁니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진위 인덱스를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를 저희가 계획 인구면은 계획 인구를 소팅해서 이렇게 쭉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중간 값으로 다 자를 거예요. 중간 값으로 다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한 인덱스가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그 이미지로 출력을 하게 되면 네, 이런 형태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 밑에 X축 같은 경우에는 계획 인구의 중앙값, 중간값으로 쭉 다 나누는 기준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두 개의 주머니로 나뉘었을 때 합쳐진 인덱스 값이 얼마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서 어디가 가장 잘 나누는 기준일까요? 어디가 가장 잘 나누는 기준일까요? 여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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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이요. 네, 맞아요. 3번이에요. 우리가 불순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잘 나눠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지금 120개의 데이터를 119번의 계산만으로 어느 기준이 가장 잘 나눈 기준인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획 인구를 기준으로 이 감소 지역과 비감소 지역을 나눌 거면 요 가장 밑에 있는 이 칸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게 지금 알고리즘이 주는 결과입니다. 네, 결과고. 근데 우리는 데이터를 두 개를 갖고 있었어요. 계획 인구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갖고 있었어요? 시가 용지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둘 다 해봐야 돼요. 둘 다 해봐서 누가 더 우세한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다 돌아가는 함수를 여기 스플릿 루프라고 하는 함수로 제가 만들어 놨고, 이 함수를 통해서 루프를 돌려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네, 이런 식으로 하나는 계획 인구로 나눈 거고요. 이게 지금 이 X축의 값이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시가용지의 면적이랑 그다음에 사람 인구수다 보니까 커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계획 인구는 파란색으로 해서 0.2까지 내려가져요. 0.2까지 내려가지고 그다음에 시가 예정용지는 여기 보면은 숫자상으로 0.3, 33 정도까지만 내려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빨간색이 시가 용지고 파란색이 계획 인구인데 둘 중에 뭘로 먼저 네, 둘 중에 더 낮게 나온 계획 인구로 먼저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가 용지보다 계획 인구가 더 잘 나누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계획 인구는 0.2까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시가 용지는 0.32까지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기준은 당연히 계획 인구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고 계획 인구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나눠진 값들을 구분을 해보면 왼쪽으로 나눠진 게 54개,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나눠진 게 66개고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런 기준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네,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리즘 상으로 다 나눠보니까 제일 먼저 나누는 거 계획인구로 나누는 게 제일 좋더라. 제일 좋더라라는 거고 계획인구로 나눌 때 누가 제일 낮게 나눴냐면은 계획인구가 17만 1000명. 이게 딱 가운데 값이에요. 두 개의 데이터의 가운데 값. 17만 1000명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보시면 이렇게 소팅해서 보면 이렇게 내리다가 17만 명하고 17만 2천 명 있어요. 딱 요 사이로 나눴을 때 17만 1000명으로 나눴을 때 가운데 값으로 나눴을 때 어, 가장 진위 인덱스가 작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0.486이었는데 120개가 있을 때 그래서 이때는 비감소고 비감소가 더 많으니까 여기는 비감소 칸인데 여기서 우리가 17만 1000보다 작거나 큰 걸로 예, 나눠 보면은 작은 애들이 총 몇 개가 있냐면 54개가 있다는 겁니다. 54개가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54개가 있다는 거야. 54개가 있고 여기 안에 보면은 감소가 대부분이죠. 감소가 대부분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54개 중에 감소가 45개예요. 감소가 45개고 비감소가 9개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시를 제시를 했어. 어떤 새로운 도시를 내가 딱 제시를 했는데 10만 도시예요. 계획 인구가. 그러면은 감소 지역일까요? 비감소 지역일까요? 이 기준대로 하면은. 감소 지역으로 해야겠죠. 네, 감소 지역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만 1000보다 더 큰 도시들은 펄스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샘플이 66개예요. 66개 데이터 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비감소가 61개입니다. 감소가 5개고 5개는 못 찾아낸 거예요.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거의 다 비감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졌을 때 이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가장 잘 나눈 데이터다. 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최초의 스플릿 룰로 가져오는 거예요. 디시전 트리가.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날까요? 여기서 끝날까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을 때까지 계속 갑니다. 디시전 트리는. 네.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한 곳에 데이터가 하나 있을 때까지도 계속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 있는 데까지 계속 내려가면 데이터 하나 있는 데까지 내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하, 맞아요. 오버피팅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데이터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은 큰일 나는 모델이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은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지금 들어갔던 값들을 요 룰에 들어갔던 값들은 다 이 알고리즘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다 이 안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프린트 되게끔. 네. 프린트 되게끔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서 이 디시전 트리가 어떻게 이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 코드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려요. 네, 권장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디시전 트리를 완벽하게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생각보다 나머지가 쉬워지십니다. 네, 쉬워지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손으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이 사이킨런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를 그냥 이용하면 그대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프비즈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외부 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설치를 하시고 패스를 당연히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이 파이참을 다 껐다가 다시 킨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다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이클런을 통해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하겠다는데 맥스 뎁스가 있습니다. 맥스 뎁스를 이제 몇 개 가지까지 내려갈 거냐라고 지정을 하는 거고 이거를 2까지 지정을 하고 네, 라이브러리 선언을 안 했네요. 2까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네. 그다음에 XY 값을 넣어줘서 피팅을 요청을 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와서 이 결과를 출력해라라고 하면 여기까지 실행을 하면 네, 그래프비즈라고 하는 이제 외부 툴에 의해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디시전 트리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사용을 한 거고요. 우리가 구한 거랑 똑같죠. 17만 1000명을 기준으로 계획 인구를 나눴을 때 가장 잘 나눠지는 기준을 제일 위에서 나눠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나눴을 때 이쪽에 54개, 저쪽에 66개고 54개 중에 45개가 감소 도시이기 때문에 이쪽은 감소다, 로우다. 그 다음에 저쪽은 노 로우다. 그러니까 비감소 지역이 대부분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나눕니다. 한 번 더 나눌 때도 계획 인구를 가지고 나눠야지 잘 나눠지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이렇게 이제 총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번의 룰에 의해 가지고 나눠진 결과물이 여기 보시면 불순도가 여기 이제 34개 중에 31개가 감소고 이제 20개 중에 14개가 감소고 20개 중에 15개가 비감소고 46개 중에 46개가 다 비감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룰 베이스로 충분히 완벽하게 하나의 주머니로 다 몰리게끔 데이터를 구성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를 저희가 이제 여기 아까 이 내려가는 수준을 2가 아니라 뭐 3나 4까지 내려보내면 네, 좀 길어지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네, 마지막 주머니들이 이게 46개로 됐고 여기 1개, 그다음에 여기 6개, 여기 13개 아직 구분 안 됐어요. 6개, 10개, 15개, 13개, 2개,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야지 다 구분이 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루프를 계속 돌리다 보면 무제한이에요. 네, 네, 여기까지 가면 다 나눠집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룰은 과연 우리가 예측력이 있을까? 설명력은 가질 수 있어요. 이 알고리즘을 오버피팅할 때는 우리가 설명력을,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을 가져오고 이 데이터가 전부고 더 이상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아 라고 할 때는 이걸 끝까지 보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데이터의 정확한 설명력을 파악하는 데도 의미는 있지만 이거를 이제 예측 모델로 사용하겠다. 갑자기 새로운 도시를 내가 여기다 넣으려고 해. 라고 하면은 이런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한계를 좀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순차적으로 지금 소스 코드에 의해 가지고 손으로 한 땀 한 땀 계산하는 거를 컴퓨터가 노가다로 돌렸을 때 그걸 이제 라이브러리를 활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디시전 트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네. 따라오셨죠? 네. 여기서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시작점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겠지만 뭐가 궁금하냐면 그러면은 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뭘까? 라는 고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리그레션 모델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리그레션 모델은 선형이었잖아요. 선형이니까 정확하게 이 독립 변수가 1만큼 옮겨졌을 때 종속 변수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타 값을 통해서. 뭐 그게 이제 유의미한지는 p-value로 보지만. 근데 이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룰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저기서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가 그걸로 그 룰에 의해서 잘 나눠지기도 하고 잘 안 나눠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변수의 중요도가 제일 위에 나온 게 제일 중요한 건가? 아니면 뒤에 나온 애들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 누가 더 중요하지? 이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가령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계획 인구, 지금은 이제 계획 인구가 누가 봐도 중요해 보이지만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 나눴던 트리가 성별로 나눴어. 그 다음에 성별에 대한 질문이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와 버려요. 그러면은 과연 그 성별로 최초에 나눴던 게 가장 중요한 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처 임포턴스라는 거를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처 임포턴스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어떠한 변수가 선택이 돼서 그 변수에 의해서 두 개로 이 어, 클래시피케이션이 됐을 때, 분류가 됐을 때, 이 분류가 됨으로 인해서 줄어든 총량이 있어요. 지니 인덱스의 총량이 있습니다. 줄어든 양이. 그 양만큼을 그 변수가 가져가요. 네. 이거를 매 분기마다 그걸 계속 계산해 가지고 서메이션 하는 방식으로 변수의 중요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전체 모델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이 전체 모델에서 그 변수가 분류 기준으로 딱 튀어나왔을 때 걔가 그 다음 단계에서 얼만큼 진위 인덱스를 줄여냈느냐 그거를 계속 누적 합해가지고 마지막에 누가 제일 많이 줄였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변수 중요도도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네, 이렇게 변수 중요도가 바로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시가용지는 지금 전체 진위 인덱스를 최초부터 끝까지 줄이는 과정에서 26%만큼의 진위 인덱스를 줄여줬고요. 그 다음에 계획 인구가 73%만큼 줄여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여기서는 계획 인구가 이 감소 지역을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시가용지가 그 다음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죠.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뎁스를 어디까지 가져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뎁스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네, 뎁스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R스퀘어라는 걸 계산을 했었지만 뭐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런 이분형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얘기 좀 이따 할 거라서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전체 데이터에 몇 퍼센트를 맞춰냈느냐를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번만 분기된 모델 같은 경우에 88%를 맞췄대요. 네, 맞고 틀리고 뭐 감소 비감소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88%를 맞췄고 두 번으로 나눠도 88%밖에 못 맞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으로 나누면 92%를 맞춰요. 네 번째까지 나누면 94%쭉 해서 여덟 번째까지 가지를 뻗어나가면 100%를 다 맞춰낸대요. 네. 그래서 가지를 뻗어나가면 뻗어나갈수록 우리가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지만 어떤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면 뻗어나갈수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룰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을 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거를 이제 기존에는 이거를 다시 원복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진인덱스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다시 원복시켜서 어떻게 가지치기를 할 거냐에 대한 그 연구를 했었어요. 굉장히 많은 이런 다양한 가지치기 방법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안 하셔도 되고 거의 안 씁니다. 예, 여기까지 쓰지도 않아요. 최근에는 디시전 트리 이렇게 단독 모델로 쓰질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